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혜쌤입니다. 좀비기술 특강 실전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실전편 제42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좀비 기출문제집을 아주 많은 분들이 구입하셨는데 계속 반복해서 보고 계시죠? 이 강의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함께 공부하시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해제를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146페이지입니다. 1번 해제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계약이 합의 해제가 되면 합의 해제는 법이 없습니다. 뭐든지 합의, 특약, 약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없잖아요. 그럼 반환을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이자 주라고 특약을 했어야 됩니다. 여기처럼 아무 약정 없죠. 그럼 이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번이 불가분성으로 시험이 많이 나오죠. 이번 계약 상대방이 여러 수인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맞았습니다.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3번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당연히 동시한 관계에 있습니다. 4번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이게 정기행위죠. 이 정기행위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해제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들렸죠. 최고할 필요가 없죠. 해제한다고 의사 표시는 해야겠죠. 해야 됩니다. 하여야 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자, 5번은 제일 끝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가 물어봤어요. 근데 채권 나오면 채권은 등기할 수 없죠.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해제의 3자는 등기를 해야만 보호됩니다. 근데 채권은 등기할 수 없죠. 그래서 해제의 3자 나오는데 채권 본 순간 그 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이행 지체입니다. 지체로 인한 해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해야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외웠습니다. 기간 정의한다. 무조건 틀렸습니다. 여기도 기간 명시해서 최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2번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이 해제는 법정 해제죠. 그럼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지하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이행 최고 없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번이 불가분성이죠. 당사자 쌍방이 수혜인인 경우 계약 해제는 그 1인이 대하여 하면 효력이 없다죠.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해제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겠죠. 내가 지금 해제할 당시에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을지 명백한지를 해제실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해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은 이행불능 나왔죠. 그럼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합의 해지되게 되면 뭐든지 합의, 특약에 따릅니다. 따라서 다른 사정, 약정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이나 이자를 청구하려면 합의를 했어야 되죠. 여기처럼 다른 사정 없으면 원칙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지문이 길면 제일 끝으로 들어가요. 그럼 제일 끝에 착오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3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그럼 나왔네요. 해치할 수 있죠. 이 착오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기침할 때 해치하잖아요. 해치할 수 있습니다. 4번 불가분성이죠. 계약 상대방이 수요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 해제력은 없습니다. 맞았습니다. 5번 매도인은 다른 약정 없으면 또 합의 해지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이자 가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해지에서 합의 해지가 기본적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뭐든지 약정, 특이하고 없다면 이자 X, 손해배상 X입니다. 자, 4번 해지가 나왔네요. 그럼 해지나 해제 똑같습니다. 소고표 빼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해지가 시험에 나면 해제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틀린 겁니다. 1번은 뭐든지 명시, 몫이 가능합니다. 2번 해지 의세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도달주의라 효력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후 처리하지 못합니다. 3번은 635조죠. 토지 임대차에서 그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둘 다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죠. 그리고 임대인이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1개월 후에 소멸됩니다. 4번 불감성이죠.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이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하죠. 그래 불감성입니다.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나 해제 똑같다 그랬죠. 해지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해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할 필요 없다 그랬죠. 정답은 쉬운 데 있었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합의 해지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계약을 합의 해지할 때 원사기부에 관해서 반드시 약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든지 합의로 정하는 거죠. 이번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다른 사정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해 특이하게 없더라도 이자 가산해야 한다. 틀렸죠? 가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4번 계약 합의 해지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해 승낙한 때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리고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5번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합의 해제에는 법정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여기처럼 제3자 보호 규정만 적용해 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합의 해제도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됐죠? 틀린 겁니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이자나 손해배상은 약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2번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이 말이 말소등기 없이 복귀하죠. 맞았습니다. 계약이 나가리 됐죠. 취소, 무효, 해제, 합의 해제가 되면 말소등기 없이 즉 당연히 매도인에게 소유권 복귀합니다. 3번 합의 해제 소급표는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 권리해야지 못합니다. 합의 해제도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 5번은 제일 끝에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자, 5번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면서 수령한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매수인도 이의 없이 수령했습니다. 매도인은 받은 돈 공탁하고 매수인은 그 돈 받아가고 그럼 둘이 계약을 깨잔 말이죠. 이것을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답 1번 쉬운 데 있었습니다. 7번 합의 해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은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 없는 한 금절 그대 이자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당연하죠. 합의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채무 이행 제공 없이 해지할 수 있죠. 3번 합의 해제 소급표는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합니다. 이게 합의 해제에 해제 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말이죠. 4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 없는 한 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이 지문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1번과 4번 이 두 지문이 해제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5번 또 나왔죠. 제일 끝에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매도인은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했죠. 그럼 둘이 계약을 깨자는 말이죠. 그럼 합의이제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 목록에 기출특강 실전평가 아닌 게 있습니다. 오늘 하신 내용을 더 상세히 보고 싶으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전평가 아닌 걸 상호 호환해서 공부하시면 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